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금정지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재영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등락률 상위 탑5 종목 윤재영 대리의 종목들 쭉 나왔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서 리뷰해 주실 종목 있으시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리뷰드릴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네, 다원시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원시스 일단 기업을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 코너에서는 기업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고 투자 포인트를 토대로 종목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다원시스는 특수 전원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데요. 전동차 제작 사업 및 핵융합 플라즈마 전원장치, 전자유도 가열장치 등을 주요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 후에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긴 했지만 추천 당시보다 한 10%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만 붙으면 사실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추천드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토대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본업과 신규 사업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입니다. 지난해 다원시스는 21년 사상 처음으로 수주잔고 1조 원을 달성했는데요. 본업인 전동차 전원장치 사업, 핵융합 및 플라즈마 설비 특수전원장치, 의료기기 등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며 매출액은 YOY 기준 19.2% 거의 2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2,955억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이제 안정적인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난해 말 수주잔고 1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난해 발생한 지체 상금 161억 원의 환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수주잔고 1조 원 돌파, 매출액 20% 가까이의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다원시스는 영업손실 마이너스 145억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전동차 프로젝트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됨에 따라 161억 원의 지체 상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올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유상증자 대금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 본격 진출인데요. 다원시스는 올해 2월 공시를 통해 655억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주당 기업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다원시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융합 발전 전원장치, 세계 최초로 섭씨 1억 도에 달하는 인공태양을 20초간 운전에 성공했다는 레퍼런스, 그리고 암 치료기기 개발 등 굉장히 주가에 매력적인 사업을 지금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조달 사용 계획에 따라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게 저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 포인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다원시스 특수 전원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을 어떤 관련주라고 소개를 하세요, 대리님? 사실 원전 관련주로도 묶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 신기술인 인공태양이라든지 플라즈마 사업에도 묶을 수 있어서 네, 저는 원전 플라즈마 사업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도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장비 쪽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수성이 있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2월에 655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인공태양 쪽에 이 신사업 그리고 한국형 핵융합로 관련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적 추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난해 일회성 비용이 있었고 이게 환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올해 크게 전환되는 실적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원시스에 대한 전략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선에서 접근하고 얼마에서 매도를 해볼까요? 저는 손절가는 기존 제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절가 25,000원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익 1차
목표가는 32,000원인데 사실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 정도 주가 유지하는 거면 사실 좀 더 높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 목표가 32,000원 도달하고 나면 추가적인 뭐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5,000원 손절가 유지하시고요. 현재 가격은 31,100원입니다. 목표가 기존에 2월 8일에 주셨던 게 32,500원이었는데 일단 32,000원으로 지금 또 뚝 잘라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원시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시죠. 지수 바닥이 어디일까? 핵심은 물가. 네, 올해 저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2,591포인트를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835포인트가 올해 저점이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아래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4월 말에 코스피가 2,615선을 딛고 연일 양봉을 지금 보여주면서 저가 매수의 힘을 지금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시장은 바닥을 확인한 것일까요? 5월 FOMC, 6월 FOMC 이 같은 대형 이벤트들을 통과하면서 시장이 좀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줄지 아니면 좀 확고한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게 될지 새로운 저점이 나올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재영 대리의 의견을 들어보죠. 네. 2022년은 주식시장에 악재가 정말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수가 3,300을 넘어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지금 1,60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악재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우려, 두 번째 상하이 재봉쇄 소식, 세 번째 5월 FOMC의 높은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악재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핵심은 물가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르는 원자재, 곡물가 폭등, 그리고 상하이 봉쇄에 따르는 공급망 혼란, 운송비 인상, 이 모든 사례는 기업의 이 컨센서스를 훼손하고 있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이 금리 인상이니 높은 인플레이션은 고로 높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시장의 방향이 언제 바뀌게 될까 하는 것은 물가가 언제 잡혀가냐, 언제 최고치를 찍느냐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0.1%가량 높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또한 근원 PC 물가 또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나온 물가 상승은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정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은 시장이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 자체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어쩌면 주식시장의 바닥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기 대차 대조표 축소 기간임을 저희는 투자자로서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할 기업을 찾은 척도로 실적을 가장 주된 척도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 모멘텀이 충분한 회사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추천 섹터로는 반도체 섹터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일단 1차적으로 물가를 꼽아주셨고 2차적으로 연준의 긴축 그리고 또 이 QT 정책까지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QT 정책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미국의 CPI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이 물가가 정점을 형성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 나왔죠. 4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4.8%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 나오면서 2008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물가 정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남아있는 좀 우려 같은 경우는 과연 파종 시기를 놓친 전 세계가
에그플레이션에 휩싸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이제 저점을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주를 올해 투자 가운데서 지금 담아야 할 때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주 가운데서 관련주 어떤 종목 보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보자면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저는 지금 투자할 기업을 찾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거의 10년 내 거의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60원, 70원을 계속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외국인이 수급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부족하면 갈 수 있는 주식도 못 가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환율이 내려오고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 외국인은 실적을 가장 투자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환율을 유지됐을 때 수혜를 계속 입었던 기업이 향후에 흐름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높은 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는 기업은 일전에도 한번 추천드렸었던 기업인데 테크윙은 제품 전체 매출 중에 수출 비중이 80%에서 90%에 달하고 또 네페스라는 기업도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 기업입니다. 요 두 기업 한번 팔로우 하시면 괜찮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시장 대응의 중요한 변수 환율을 꼽아주셨네요.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정말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5일선을 타고 올라서는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이와 함께 워낙 약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주, 반도체주 가운데서 수출 비중이 높은 두 가지 종목으로 테크윙과 네페스 압축해 주셨습니다. 이슈의 참견이었고요.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원전과 반도체를 주목하시네요, 대리님. 네. 네, 어쨌든 모멘텀 주목받고 수급이 그나마 몰릴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에도 맞고 최근에 굉장히 오래 쉬었다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올해는 계속 좋은 흐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 토대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인 러시아는 천연 자원을 토대로 외교 및 협상에서 유리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자금률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조사된 연구에 따르면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 또한 계속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연구에 따르면 세계 원자력 수요가 22년부터 37년 15년 동안 13기가와트에서 96까지 약 7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원전의 대장주격인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베트남 해상풍력 터빈 시장 고성장에 따르는 수혜입니다. 동사는 베트남 현지 유일한 중공업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베트남 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0.3기가와트에서 25년까지 11.8, 30년까지 18기가와트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동사의 퍼포먼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0년간 50배, 60배 가량 성장하는 시장에서 유일한 중공업 사업자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해상풍력은 건설하는 데 있어 큰 비용이 드는데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구조물 건설 부분입니다. 이 구조물을 운반하는 비용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업자에게 수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트남과 한국을 거리를 봤을 때 한국은 충분히 경쟁사 대비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좋은 수주를 따고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세기에 따르는 수혜인데요. 오늘도 가장 뜨거운 섹터를 꼽자면 원전 관련 섹터입니다. 그동안 올스톱되었던 원전이 재가동, 추가적으로 건설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한국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 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에 보입니다. 이와 같다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원전 관련해서 중소형주가 더 강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5천 원 만에 오늘은 대형주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풍력과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원전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2월 마지막 날 갭상승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때 음봉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때 이 종목이 이렇게 올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원전이 주력이다라고 발언을 하고 나서 정책에 대한 기조를 완전히 이제 정책 말년에 바꾸고 나자 주가가 확 한 차례 갭상승을 했고 이 갭을 메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위에서 유지가 되면서 박스권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대기 매수세도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 매수가는 얼마로 보시죠? 전 지금 사실 그 갭을 메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 사실 정부 정책이 지금 뒷받침되는 환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실 뭐 갭상승한 그 가격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지금 엄청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잠시만요. 29,000원입니다. 29,000원 현재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가 매수에 봄직한 것 같고 목표가는 25,000원 한 20% 정도 잡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18,000원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원전, 그와 관련한 핵심 기업으로 우리 증시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주, 대형주와 업종 이어지고 있는데요. 깡세는 인사이드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